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이거 정말 흥미롭던데요. 김지아 시인의 사상, 특히 감옥에서 나온 뒤에 그 윤려랑 정역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죠. 네, 안녕하세요. 그 김지아 시인이 동학을 거쳐서 왜 하필 윤려와 정역이었을까? 이 부분을 따라가 보면 재밌을 겁니다. 네. 이걸 또 재활성화라는 인류학 개념으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지죠. 재활성화요? 좋습니다. 그럼 가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김지아 시인이 왜 이 윤려에 끌렸을까요? 네, 자료 보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한 원인을 좀 이론적인 부분에서 찾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생명을 그렇게 외쳤던 동학이 결국 엄청난 희생을 낳았잖아요. 네, 그렇죠. 역설적이죠. 바로 그 모순, 그 역설 앞에서 김지아 시인이 깊은 고민을 했던 거죠. 동학의 생명사상이 좋긴 한데 현실의 비극 앞에서는 좀 힘이 없지 않았나? 관념적이었다. 이런 걸까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당시가 또 동아시아 전체가 근대화 충격으로 막 흔들리던 때였잖아요. 네, 정체성 위기 같은 거요. 그렇죠. 전통적인 사유 방식만으로는 이 새로운 자본주의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대안으로 떠올랐던 동학마저 좌절했으니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찾은 게 김일부의 정역이었군요. 네, 근데 이 정역이라는 게 단순히 옛날 주역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른 건가요? 주역이라는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시대를 새롭게 읽어내려는, 그러니까 바른 변화, 정역, 이걸 추구한 혁신적인 시도였던 거죠. 전통의 재해석을 통한 혁신. 그럼 그 안에서 윤려는 뭔가요? 아까 메트로놈 비유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윤려는 정역사상의 핵심 원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뭐랄까, 우주의 근본적인 리듬, 조율 법칙 같은 거예요. 우주의 리듬이요? 네, 모든 존재, 심지어 서로 막 부딪히고 모순되는 것까지도 이 윤려라는 리듬 안에서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와, 되게 스케일이 텐데요? 단순히 박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로 다른 음들이 몰아서 화음을 만들듯이 대립이나 모순까지도 끌어안는 더 큰 질서, 그런 걸 상상하게 하는 거죠. 김지아 시인에게는 이게 동학의 그 역설을 넘어설 수 있는 좀 더 현실에 발 딛고선 생명사상의 가능성으로 보였을 거예요. 현실에 발 딛고선 그래서 그 밥이 한 얼이다라는 밥사상하고도 연결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구체적인 삶, 생존,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과 맥이 닿는 거죠. 상반된 것들을 조화라.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재활성화 이론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그 앤서니 월러스? 네, 맞습니다. 인류학자 앤서니 월러스가 제시한 개념인데 사회가 어떤 큰 위기, 특히 정체성 위기에 딱 부딪혔을 때 그 사회가 가진 기존 문화 전통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장적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로 신념 체계를 새롭게 바꾸려는 움직임, 이걸 재활성화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위기 극복 방법 같은 거네요. 전통 안에서 길을 찾는. 그렇죠. 월러스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일종의 정신적 지도, 메이저웨이라는 게 있다고 봤어요. 메이저웨이. 네. 근데 외부 충격, 예를 들면 식민지 경험 같은 걸로 이 메이저웨이가 확 흔들리고 기존 가치관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잃어버리는 느낌이겠죠? 바로 그때 그 혼란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자기들 문화 전통 속에서 잠재력을 다시 발견하고 그걸 새롭게 구성하려는 운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로코이족 이야기 아시죠? 들어본 것 같아요. 롱하우스 운동인가요? 네, 맞아요. 외국 문명 압력 속에서 자기들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해서 위기를 넘어서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례죠. 와. 그럼 이걸 김지아 시인에게 적용해보면 서구 근대화 충격이나 동학 좌절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 고유 사상인 주역을 재해석한 정역, 그리고 그 핵심인 율러에 주목한 게 일종의 한국 사회 메이저웨이를 다시 세우려는 재활성화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죠. 네, 진짜 그렇네요. 특히 그 율려 사상이 품고 있는 다름 속의 조화라는 논리가 핵심이에요. 한태동 교수 분석을 빌리자면 이게 재밌는데 유교는 친구랑 원수를 딱 나누잖아요. 네. 도교는 친구나 원수나 같다고 보고 불교는 친구도 원수도 없다고 하고
또 기독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죠. 다 다르네요, 정말. 그렇죠. 이렇게 각기 다른, 심지어 상반돼 보이는 논리들이 현실에 공존하잖아요. 윤리는 이런 다양한 입장들이 서로 막 부딪히면서도 하나의 큰 리듬 안에서 조화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더 높은 차원의 통합 논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엇박자의 조화랄까요? 엇박자의 조화. 멋진 표현인데요. 김지아 시인이 정지용 시인의 시에서 왜 그런 모순된 이미지들이 함께 있는 걸 발견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김지아 시인의 윤려와 정역사상을 동학과의 관계, 또 재활성화 이론이라는 틀로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오래된 옛날 사상 얘기가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시대의 정말 절실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시 발견되고 재활성화된 살아있는 사상이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정말 치열한 고민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도 서로 다른 가치들이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매일같이 그런 뉴스를 접하니까요. 그럴 때 이런 모순을 끌어안는 조화의 논리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 안에도 또 우리 사회 안에도 새롭게 발견하고 재활성화해야 할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